안녕하세요. 저는 VM웨어의 이호석입니다. 저희 VM웨어가 저희 시장에 여러 가지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게 사실 얼마 전부터 굉장히 큰 이슈는 사실 클라우드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특히 네트워킹에 대한 메시지를 갖다가 많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작년에 있었던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AWS에 이제 VM웨어 환경을 올려서 연결하는 VMware on AWS라는 플랫폼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서비스가 현재 진행되고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 내년 정도에 아마 들어올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러한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은 이미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다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사실은 지금 시장에 지금 내용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더불어서 저희가 가지고 주고 있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보시고, VM웨어가 이제 하이퍼바이저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즉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시대에 정말로 진정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전달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것들을 갖다 좀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세션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VM웨어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VM웨어에 처음 와서 여러 세션을 했습니다만, 클라우드라는 내용을 갖다가 말할 때마다 내용에 들어가는 클라우드라는 것은 항상 구름으로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도 이렇게 구름을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구름으로 들어갔어요. 안에 뭐 내용이 없습니다. 일단 구름이에요. 그냥 구름 안에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라는 겁니다. 그랬다가 시대간이 지나면서 올해부터는 급작스럽게 그 구름이 점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퍼블릭 클라우드는 대표적인 업체들을 다 아시는 업체들이 다 이미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죠. 이제 국내 업체들이 그 시장 선점에 퍼블릭 시장에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시장은 몇몇 벤더들이 만들고 있는 온프라미스 환경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있겠지만, 뭐 오픈소스로도 만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도 있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오픈스택이 되겠고요. 근데 그러한 환경을 만들다가 진행이 되다 보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많은 개발을 요하는 내용이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내 업체들이나 아니면 많은 고객사들이 그러한 개발 환경을 갖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프라이빗 환경을 갖다가 빨리 만들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걸렸고, 많은 업체들이 포기를 했고, 어떤 업체들은 끝까지 진행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서 만들어갖고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업체들도 있죠. 자, 이제 이러한 문제 중에 가장 큰 것들은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들에 관련된 것들 중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그들은 굉장히 큰 개발자 인력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노하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그런 것들을 따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걸렸고 아직까지도 결과물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외산 업체들이 현재 마켓에, 특히 한국의 마켓에도 많은 점유율을 갖다가 외산 업체들이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즉 아까 말씀드린 오픈스택을 갖다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개발자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다 실패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커머셜한 제품이 좀 더 쉽게 터치하기 위해서 이제 제품군을 만들었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갖다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갖다가 만들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화두가 조금 더 사실 시장에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온프라미스에는 환경 혹은 우리는 온프라미스를 없이 그냥 퍼블릭 클라우드만 시작해가지고 서비스를 진행한 업체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특정 A사의 제품에 예를 들면 우리 퍼블릭 서비스를 갖다가 올려가지고 서비스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가지고 다시 그것들을 온프라미스로 내려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딜리버리를 해서 가져 나갈지 혹은 실제로 우리가 온프라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갖다가 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안 정책이 굉장히 복잡한 거죠. 온프라미스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갖다 그대로 내려서 쓰면 되는데 퍼블릭 클라우드는 인터페이스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환경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와 내 온프라미스 환경을 갖다가 같이 보안을 강화시킬지에 대한 내용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소개를 한번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 내에는 여러 IT의 부서들이 있죠. 개발 부서도 있고요, 아니 운영 부서도 있고요, 혹은 구축 부서도 있죠. 이제 이런 여러 담당자들이 고민하는 것들은 바로 하나입니다. 빠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전개죠. 근데 아직까지 온프라미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좋은 성능과 그 다음에 환경을 보장을 하지만 반대급부로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뭐 퍼블릭 클라우드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너무 간단하죠. 내가 원하는 VM 몇 개, 네트워크 뭐 로드 밸런서 뭐 필요하고 해서 그냥 내가 선택만 해가지고 카드 결제만 하면 바로 서비스가 레디가 돼요. 근데 온프라미스는 이제 그러한 것들은 불가능하죠. 사실상 내가 원하는 리소스가 필요하고 하드웨어가 없으면 구매를 해야 되고 또 구매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고 구성을 해야 되고 장애가 나면 장애도 대응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아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남들과 공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능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의 내 리소스를 갖다가 리졸브 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어떤 거를 갖다 스케줄링해서 사이징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그리고 굉장히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의 접목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예요. 자, 오토메이션 같은 것들을 갖다 자동을 해가지고 내 리소스들을 내 온프라미스에 퍼블릭 클라우드와 같이 레디 투 고, 레디 투 노드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즉각 쓸 수 있게끔도 만들어지는 거에 바로 그것들을 이제 지금 타겟으로 해가지고 모든 지금 현재 구축형의 서비스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을 타겟으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환경이 바뀌게 돼요. 내 온프라미스가 예전에 뭐 하드웨어 기반의 서비스들이 다 VM으로 바뀌면서 또 컨테이너로 바뀌면서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갭이나 혹은 홀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컨테이너 서비스를 갖다 여러분들이 레디 투 노드에다가 올려가지고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네트워킹 구조 자체가 바뀌게 돼요. 실제로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갖다 다 거쳐가지고 방화벽을 곳곳에 배치했던 여러 가지의 전례를 비해 컨테이너 서비스나 여러 가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들은 그러한 갭을 통과해서 그들 스스로 통신하게끔 만들어지는 구조로 바뀌게 돼요. 그랬을 때 보안에 대한 갭이 생기고 홀이 생기게 되는 것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혹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내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겨가게 됐을 때 혹은 재배포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안적인 요소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지 혹은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가 어떻게 보안적인 문제를 나중에 이슈가 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지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가시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가시성이라는 것들은 뭐 구축할 때는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씁니다만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을 지키는 사람이 병사가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실제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갖다가 누군가가 보초를 서가지고 감시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 감시 없이 내 성에 있는 군사들만으로 그냥 내 성은 지키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외부에서 침입이 오는 것들을 전혀 방비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가시성 툴이 없는 보안 환경을 예제를 들었을 때 비슷한 사례가 되겠죠. 그런 환경을 갖다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클라우드를 구축을 할 때는 내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서 돌아가는지, 혹은 내 돌아가는 것들이 실제로 보안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같이 파악을 해서 보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멀티 클라우드 시대에 내 어플리케이션이 온프라미스에 있든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있든 그거를 갖다가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일단 어떻게 방어를 할지의 여부, 혹은 구축할지의 여부를 갖다가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예전에는 내 몇 번 서버에서 동작하고 있는지를 갖다 일일이 담당자들이 굉장히 숙지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막 떠다닌다고 이제 표현을 갖다가 할 정도로 마음대로 옮겨 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예를 들면 개발자가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개발자가 내가 급하게 회사의 높은 분께서 지령을 해가지고 뭐 앱 하나를 개발을 해,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 모바일 요즘에 뜨는 뭐 시장이 있는데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뭐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만들어라고 이제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온프라미스는 이미 꽉 찼어요. 서버들도 풀이고 네트워크도 풀이고 뭐 다 풀이에요. 그러면 신규로 서버 발주하고 POC하고 BMT하고 못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것들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퍼블릭 클라우드가 대안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만들어서 잘 쓰고 있는데 그것들을 갖다가 다시 실제로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가 서버가 여유가 생겨가지고 다시 어디에요? 네, 우리 온프라미스로 우리 데이터 센터로 가져와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해낼지, 사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고객들이 어떤 A사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다가 B사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가격을 더 잘 주겠습니다라고 한다면 A사에서 B사로 마이그레이션을 갖다가 하고 싶은 욕망도 생겨요. 혹은 우리 온프라미스로 다시 A사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우리 온프라미스로 다시 모든 서비스들 내려오고 싶어 하는 것도 관심이 가지고 올 수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애플리케이션이 그만큼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고객이 컨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됐으므로 VM웨어도 많은 부분을 그런 부분에 포커싱하고 실제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추얼 클라우드 네트워크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VM웨어의 제품 중에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뭐 NSX라는 그 SDN 솔루션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제 NSX라는 제품이라는 하나의 제품 말고 저희가 버추얼 클라우드 네트워크라는 여러 가지 플랫폼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SD-WAN이라 그래갖고 브랜치 네트워크를 하는 제품을 얼마 전에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SD-WAN 솔루션도 가지고 있고, 저희가 그 NSX 클라우드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애저나 AWS에 저희 그 네트워크 서비스를 갖다가 런치해가지고 저 온프라미스에 있는 NSX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제어하는, 보안을 제어하는 제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앱 디펜스라 그래갖고 저희가 능동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머신러닝 방식으로 해가지고 패턴을 읽어가지고 해당되는 그 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가 감시하는 뭐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들을 갖다 저희가 패키징화해서 이제는 어떤 솔루션을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것들을 구매해서 내 솔루션에다가 접합시켜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를 통해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들을 갖다가 파운데이셔닝 해서요. 저 노란 그 그린 색깔로 되어 있는 표시에 저희가 대부분의 저희 솔루션들을 배치를 해서 상단에 있는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자동화나 그다음에 그 가시성 같은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것들을 갖다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을 갖다가 저희가 얼마 전에 발표를 해가지고 시장에 이제 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저희가 그 NSX라는 제품이 있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제품이 예전에는 그냥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뭐 SDN 뭐 이런 식으로만 딜리버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NSX라는 제품도 사용을 하면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만약에 우리가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AWS나 혹은 애저에 NSX의 서비스를 심어서 그 모든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워크로드들에 대한 보안을 단편적인 하나의 정책으로 해가지고 다 제어를 할 수 있는 것들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AWS 애저는 이미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구글 같은 경우에 저 현재 로드맵으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의 플랫폼들을 하나의 턴키로 해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축이 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내가 구축한 퍼블릭 클라우드에 내 서비스는 안전한가, 혹은 온프라미스에 구성되어 있는 환경과 실질적으로 보안적인 문제는 없는가라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관점에서의 이슈도 한 방에 볼 수 있는 가시성 툴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개의 가시성 툴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할 때 실제로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할지라도 결국은 이것들이 비싸면 문제가 되겠죠. 결국은 비용도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실 윗분들이 관심 있는 건 성능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비싸, 얼마나 싸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시성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봤을 때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비싸다 그러면 결국은 윗분들이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럼 가시성을 다 통해서 어떤 서비스에서 얼마의 비용이 나가는지, 혹은 이런 것들을 비용을 환전을 해서 우리 온프라미스에서 실제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올라간 만큼의 비용을 됐을 때 그러한 비용의
실제로 부과된 것들을 환산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얼마만큼 온프라미스에서 실제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에 대비해서 비용을 얼마 절감했습니다라는 리포트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코스트 인사이트라는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퍼블릭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의 퍼블릭 클라우드나 온프라미스에 툴을 붙여 가지고 저희가 코스팅을 갖다가 내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 종합적으로 했을 때 운영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우리 환경을 조금 더 잘 운영할 수 있고 윗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리포트를 할 수 있을 때 이것들을 정말로 리즈너블하게 우리 온프라미스가 이만큼 좋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준비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뷰에서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러 제품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저희가 클라우드 매니저라는 툴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내가 쓰고 있는 서비스를 얼마나 내가 잘 쓰고 있는지 혹은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잘 쓰고 있는데 안 쓰고 있는 건 또 얼마나 됐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가시성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온프라미스든 아마존이든 혹은 애저든 상관없이 한눈에 내 모든 리소스들이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혹은 관련되는 그 메뉴에 들어가서 일일이 체크를 해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해서 로긴 창을 갖다가 별도로 열어놓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구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모니터링해서 실제로 사고가 혹은 장애가 나는 것들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것들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툴을 예전에는 API를 해가지고 일일이 개발자를 통해가지고 솔루션을 해서 포털을 만들고 했죠.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API를 통해가지고 이런 것들 일일이 만드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VM웨어가 제공하는 뭐 포털 같은 것들, 혹은 클라우드 매니저를 갖다가 통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다 계정 정보만 넣게 하면 그 계정 정보를 통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자동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 그 VM웨어 환경을 갖다가 지금 현재 쓰고 계신다면 당연히 이 서비스를 당연히 쉽게 붙여가지고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거의 이제 뭐 마지막 이제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VM웨어의 그 네트워크 솔루션은요, 이제 보안 솔루션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그 버추얼 클라우드 네트워크라는 솔루션은 네트워크 솔루션과 보안 솔루션을 반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그 여러 가지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환경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올리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을 못 올리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보안이에요. 모든 내 고객의 정보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함부로 퍼블릭 클라우드에다가 올려서 쓸 수 있겠냐라고 물으면서 이제 대부분 고객들이 민감한 서비스들은 대부분 온프라미스에다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민감하지 않은 정보들만 대부분 클라우드에 올리게 되겠죠. 이제 그러한 이유는 가장 큰 뭐냐면 보안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정보가 남에게 혹은 해커에게 털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사실은 어느 정도 내가 장담을 하지 못하는 순간 여전히 클라우드에 대한 활용도는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단지 모든 뭐 벤더나 아니면은 모든 그 뭐 IDC나 이런 업체들이 말하기로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앞으로 엄청나게 쓸 거다라고 말은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정작 내 서비스가 내 고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혹은 내 데이터베이스가 남들에게 쉽게 털릴 수 있는 환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동일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불안한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정책들을 갖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데이터 센터 내부의 보안과 같은 굉장히 잘 꾸며져 있는 보안 환경을 갖다가 내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꾸미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저희 VMware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보안 담당자라는 분이 계시면 이분이 특정한 콘솔을 통해 가지고 내 온프라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환경을 동일한 보안 정책으로 강력하게 꾸밀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하나의 정책을 온프라미스와 그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양쪽에 동시에 배포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가능하게끔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안 정책이 적용이 되면 그 보안 정책이 그 애플리케이션을 따라다니는 것도 가능하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적용한 그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정책을 갖다가 상속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 보안 정책이 만약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우리 데이터 센터로 이동을 했을 때도 동일한 보안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게 가능한 거죠. 만약에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면 말 그대로 내가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기거나 가져왔을 때 이러한 것들을 새로 보안 정책을 만들어 주거나 빼주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상속 기능을 통해서 가져오고 혹은 내보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일이 줄어들고 효율적인 보안 정책이 가능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이제는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보안 정책을 적용을 하고 나서 이 보안 정책이 실질적으로 동작을 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내가 정책을 갖다가 만들게 되면 아시다시피 방화벽이라는 그 굉장히 복잡하고 강력한 보안 툴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보통 그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정책, 룰 바이 룰이라 그러는데요. 보통 큰 업체들 같은 경우 룰이 만에서 보통 4, 5만 룰 정도 됩니다. 그럼 룰이라는 게 엄청나게 뭔가를 만들고 나서 그것들을 이제 막는 거죠. 못 들어오게 막고 혹은 내가 필요한 것만 열어주고 하는 블랙 화이트 블랙리스트, 화이트바 리스트 이런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용을 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내가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검증할 방법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내 노력이 정말 부합되고 혹은 내 장비에 많은 룰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능 저하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함부로 누군가의 허락 없이 삭제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많은 노력에 대한 대가는 결국은 많은 불필요한 룰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지능형으로 이것들을 뺄까 말까를 갖다가 시스템이나 운영 툴을 통해서 이건 정말 안 쓰는 룰이구나, 혹은 이건 빼자, 혹은 정말 많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패턴이 들어오니 이런 것들은 보다 강력한 룰로 조금 더 방어를 하자, 이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시성 툴을 통해서 이제 쉽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내가 실제로 퍼블릭 클라우드의 워크로드에 대한 보안성 혹은 내 온프라미스의 보안성들을 갖다가 툴을 통해 가지고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런 얘기 다 이제는 아마 제가 볼 때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한 중반기부터는 이제 한국 시장에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요건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요.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멀티 클라우드 시대에 도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할지를 갖다 고민을 할 때 솔루션을 갖다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시는 기회가 있으시면은 VM웨어의 제품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환경을 갖다가 예전에는 꼭 VM웨어만 써야 됐는데 이제는 VM웨어만 쓰지도 않고도 VM웨어를 쓰는 환경과 VM웨어를 쓰지 않는 환경에 대한 통합 같은 것들도 이제는 가능한 시대가 됐고요. 이제 그런 시대에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마켓에서 리드하고 이러한 가능성 있는 제품들을 갖다 출시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실제로 이러한 아키텍처를 통해서 정말 우리 데이터 환경을 온프라미스에 꾸미고 이것들을 실제로 웹이나 와스 같은 것들은 퍼블릭에 올려가지고 이제 하이브리드를 정말 쓰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워크로드는 온프라미스에는 중요한 것들만 좀 관리를 하고 나머지들은 다 퍼블릭에 올려가지고 쉽게 리소스에 대한 가격 세고 코스트 세이빙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굳이 하면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채롭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꾸밀 수 있는 망을 갖다가 제공을 하는 거를 갖다가 아마 곧 만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VM웨어의 버추얼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